자, 그럼 이제 탄핵 심판 선고가 남았습니다. 언제로 예상됩니까? 일단 재판부가 전권 사항이라서 저희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예. 법조계에서는 다음 달 중순에 판가름 나지 않겠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변론이 종결되더라도 아마 오늘 선고일자를 말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후 평일을 열어서 진술과 증거를 논의해서 결론을 내고 이어서 최종 선고일도 말하게 됩니다. 저번 선례만 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선고 사흘 전에 공지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예. 결정문도 통상 변론 종결 시점부터 쓰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변론 기일을 진행하면서 여러 버전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요. 결정문을 쓰는 시간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집중 평의가 이뤄질 텐데 이때 선고를 언제로 정할지 그리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낼지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그리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보면은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 때 14일, 박 전 대통령 때 11일 때문에 11일이 걸려서 이에 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예. 다만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만약에 취임이 되게 되면은 변론 갱신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하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변수로 남아 있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헌재가 모레 판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선고 일정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만약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 경우에는 그 변론에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선고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선고에 마은혁 재판관이 참여를 하려고 한다면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돼서 그동안의 증언이라든지 증거 조사를 일부 다시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선고 기일이 미뤄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변론 종결이 이미 오늘 된 다음에 임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명이 된다면은 선고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8명으로 선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변호사님, 마 후보자가 임명이 되더라도 기존의 8명이 선고를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네네,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9명의 재판관이 있기 때문에 8명의 재판관보다는 9명의 전체 재판관에 의해서 심리를 받고 판단을 받았을 때 조금 더 설득력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게 될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는지, 언제 임명하는지가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론 재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변론 재개 결정을 한 다음에도 간이로 이거를 갱신을 할지, 간이갱신이라면 증거조사라든지 지금까지 진행됐던 과정을 1, 2회 변론 기일을 통해서 그냥 확인하는 절차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간이갱신 절차에 대해서 만약에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서 부정을 한다면은, 부동의를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헌재 재판관이 소송 지휘권을 행사해서 해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만약에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선고를 내리면 그 파면 결정과 기각의 기준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6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면서 8명의 헌법재판관이 남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8명에서 그대로 선고를 했고 그때 정당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하면 탄핵 심판 선고 전에 마 후보자가 임명이 되고 또 선고에 참여한다고 하면 일정이 조금은 미뤄질 수 있는 거고 임명이 되더라도 기존의 8명 헌법재판관이 그대로 선고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형사재판 쪽으로 들여다보면 변호사님, 형사재판은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형사재판은 크게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란 우두머리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김영현 장관을 포함한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재판이 지금 병합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검찰 측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구속 상태로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최대 구속 기간이 6개월이니까 좀 빠른 심리를 위해서 이 병합을 할 수는 없고 분리해서 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 결론은 언제 납니까? 구속 취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차 공판 준비 기일에 신문 기일이 열렸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 취소 같은 경우는 구속이 위법하거나 구속 사유가 없어진 때 가능한데 지금 구속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말씀 계속 나오는 것처럼 구속 기간이
체포라든지 아니면 영장 실질 심사 기간을 산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일수로 계산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간을 계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일차 마지막 변론이 진행되고 있고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각자의 주장을 밝혀왔는데 마지막으로 탄핵 심판의 쟁점들 다시 한번 짚어보죠. 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5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예. 우선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위헌성, 그리고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그리고 군경을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이렇게 5가지 쟁점을 다뤘었는데요. 각각의 헌법재판소에서 변론 기일 11번 진행이 되는 동안 그 각자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입장을 밝혔고요. 오늘은 최종 변론 기일이 있어서 2시간씩 변론을 진행하면서 마무리 변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